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17편 의학의 새로운 지평. 송월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혜연의 치료 능력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제 그녀는 환자를 볼 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혜연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아침 사암한 의원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지훈 박사였다. 그는 최근 혜연의 치유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왕혜연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의 처치법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 치료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선생님의 신법 치유는 현재의 정신의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이지훈 교수는 혜연의 치료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혜연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기로 했다. 첫 번째 환자는 20년째 강박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다. 하루에 손을 100번 이상 씻고 문을 50번씩 확인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의 깊은 불안감이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혜연은 환자의 맥을 짚으며 설명했다. 맥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이에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8살 때 동생이 쟤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그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의 죄책감이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혜연은 신법을 사용해서 환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풀어주었다. 30분 후 환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이지훈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년간 지속된 강박증이 한 번의 처치로 개선된다는 것은 교수님,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약물은 증상을 억제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아진다는 사실이죠. 며칠 후 혜연에게는 더욱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일본에서 온 50세 여성 다나카 유키코였다. 그녀는 10년째 원인 불명의 전신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센세이, 일본에서도 선생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혜연은 유키코의 맥을 짚어보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아픔이 느껴졌다. 유키코 씨, 혹시 조상 중에 한국과 관련된 분이 계신가요? 네.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제 병과 무슨 관계가? 혜연은 더 깊이 환자의 맥에 집중했다.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떠올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원한이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었다. 이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네요. 혜연이 중얼거렸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집단적, 역사적 상처가 후손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혜연은 송월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렸다. 때로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키코 씨, 이 치료를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천도의식을 해야 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나요? 시도해볼 만합니다. 해볼 가치가 있어요. 혜연은 송월 할머니를 다시 모셔왔다. 할머니는 유키코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몸에 한국인들의 한이 붙어 있구나. 조상의 업보가 후손에게 전해진 거야. 특별한 천도의식이 거행되었다. 유키코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한국인들에게 깊이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키코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안 아파요. 유키코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혜연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개인의 병이 때로는 역사적, 집단적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정환 씨, 의학이라는 게 정말 깊은 것 같아요. 혜연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치료법이 정말 가능하다니. 한편 이지훈 교수는 혜연의 치료 과정을 관찰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정신의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치료법은 현재의 의학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학계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지훈 교수는 혜연과 함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과 혜연의 신법을 결합한 통합의학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서양의학의 정확성과 동양의학의 전인성, 그리고 영적, 치료의 근본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 무렵 혜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통합의학과 교수직을 제안한 것이었다. 왕 박사님, 하버드에서 동서양 의학 통합 연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제안에 혜연은 고민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자신의 치료법을 체계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정환 씨, 어떻게 생각해요? 혜연 씨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어디든지요. 하지만 한국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 혜연은 며칠간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교수님, 제안은 정말 영광스럽지만 저는 한국에 남겠어요. 대신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혜연은 한국에 뿌리를 두면서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지훈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의 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26세가 된 혜연은 이제 단순한 치료자를 넘어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전인의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사암 선생님이 꿈꾸었던 심의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혜연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사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스승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